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세법 취득세 파트네요. 자, 80페이지. 80페이지. 자, 지난번에 뭐 배웠어요? 취득. 시기 배웠잖아요. 그죠? 취득일. 그럼 취득 시기가 결정되면 이날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취득 가액. 그래서 취득 가격을 뭐라 그러나요? 과세표준. 취득일 결정되죠? 취득일이 결정되면 취득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가액을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여기에다 곱하기 세율이죠?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오나요? 산출세. 그래서 오늘 세율 파트까지 배울 거예요. 가장 복잡한 부분이에요. 자, 과세표준.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세 글자로 줄여서 종가세.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만 계산하죠? 그럼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뭐가 있어요? 등록면허세. 나머지는 다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가액. 그래서 이것도 뭐만 정리하면 된다? 유상. 자, 유상만 정리하면 된다고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유상. 사고 파는 거죠? 매도자는 양도세를 내고 매수자는 무슨 세금을 내요? 취득세. 사고 파는 거를 매매, 유상이라 그래요. 자, 원칙은 신고한다. 연부로 취득하면 뭐를 신고해요? 연부금액. 그럼 이 연부금액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한 방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1억 매회 뭐다?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계약보증금도 포함하죠? 계약금. 나간 돈이니까. 자, 그 다음 예외는 뭐다? 시가표준액. 무신고하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자, 결국 개인 간의 거래는 어떻게 한다? 개인 간의 거래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과표로 한다고요. 자, 비교 안 하는 거, 특례. 언제나 뭐가 붙었어요? 사실상. 여기는 몇 개? 6개. 국수, 공판장, 검증으로부터 취득하면 비교를 안 해요.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6개. 검증까지. 그럼 6개를 뺀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1번과 2번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니 검증, 개인 간의 거래죠?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거래는 취득 시기를 물어볼 때는 취득 시기, 계약상장금지급이래요.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 가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검증받은 거래도 속일 수가 있죠? 자, 검증받은 거래가 5억이다. 그럼 원칙은 5억을 뭐라 그런다? 사실상 거래가액이에요. 취득가액. 근데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 8억이야. 이게 국세청 조사 등에 의해서 8억으로 밝혀졌다고요. 그래서 8억에 거래했는데 신고는 5억에 했다는 거야. 그럼 검증된 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죠? 적을 때는 이해를 안 쓰고 확인된 금액을 씁니다. 다운계약서를 얼마 썼다는 거야? 3억. 그래서 3억에 대해서 추가 징수한다고요. 가산세를 붙여서. 그래서 쭉 나왔잖아.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 신고동의 법률에 따른 제6조에 따른 이게 검증받은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장 어쩌고 저쩌고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이게 적어. 확인된 금액이 크고 그럴 때는 뭐다? 확인된 금액을 과표로 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안 까먹는 거 나왔다. 시가표준액.
이거는 까먹으면 안 되죠? 시가 표준액, 시세의 7, 80% 정부가 결정한 거에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얘기한다. 땅은 뭐다? 개별 공시 지가. 그 다음 단독주택은 뭐라 그래요?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 그래서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이거를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기준시가. 지방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 표준액. 공시하잖아요. 1년에 한 번.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가액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언제 발표해요? 언제 공시해? 땅은 5월 말, 주택은 4월 말. 타법에서 이거 다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건축물. 자, 건축물은 어쩌고 저쩌고. 결국 누가 만들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요. 절대 국장이 결정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국장이 뭐예요? 국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저건 타법은 까먹지도 않아. 절대 이 세법은 국장이 결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자, 이게 뭐다? 시가 표준액이라고요. 자, 기본서 한번 들어가 보죠. 80페이지. 자, 일반적인 과표. 이게 원인이 뭐일 때 옆에 저거 유상이에요. 사고 파는 거 유상. 유상을 얘기한다고요. 일반적인 게. 자, 유상은 뭐가 있다?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공경매도 있겠죠? 유상.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공경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상은 매매, 교환, 공경매. 자, 그럼 과표는 1번 신고하잖아요. 자, 신고할 때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으로 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면 뭐를 신고해요? 연부금액. 그래서 연부금액은 한 번에 걷는 게 아니죠. 매회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매회 괄호. 그리고 계약보증금, 줄여서 계약금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자,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은 스스로 알아서 뭐를 얘기한다? 신고가액. 그래서 취득 당시 신고가액에 합치면은 신고하는 거니까 신고하는 거. 자, 그 다음 오른쪽 2번. 자, 시가표준액, 정부 결정가액이죠? 자,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다. 즉 무신고 등을 한 거죠. 그리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클 때, 적을 때는 뒤에 지문이 뭘로 온다? 시가표준액. 만약에 클 때는 뒤에 지문이 신고가액으로 바뀌고 적으니까 시가표준액. 크면은 뒤에 지문이 뭘로 바뀐다? 신고가액으로. 자, 그럼 이제 3번. 언제나 앞에 뭐가 붙었어? 사실상. 왜 사실상이 붙었어요? 취득가액을 속일 수 없는 거래. 객관적인 거래. 몇 개? 6개. 1번 국가 등.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면 객관적이죠? 언제든지 거래가액을 국가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랍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외국의 수입 면장에 의해서 언제든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죠? 그리고 3번은 공경매. 자, 공경매. 우리가 사회에서 공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을 뭐라 그래요? 경락대금. 경락대금 속일 수가 없잖아요. 경락대금을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포인트가 판결문이죠? 자,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81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판결문은 어떤 게만 묻어줘요? 민사나 행정소송 및 확정된 판결만 믿어줍니다. 판사가 결정한 거. 다만, 항상 시험은 다만을 조심해야 돼. 판결물이라더라도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제외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다?
화해. 서로 합의했잖아. 서로 짜고 할 수 있죠? 이거는 판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제외한다고요. 합의해서 조석금인 거는. 그럼 제외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뜻이에요? 제외한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라? 이렇게 여기서 제외하면 항상 1번, 2번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하라. 그 뜻이에요. 원리가. 서로 합의한 거는 안 믿어주는 거예요. 서로 인정한 거, 인납. 한쪽이 포기한 거. 그 다음 자백간주. 자백간주가 뭘까요? 자, 이제 소송이 들어가. 서로 합의를 못해. 그 소송이 들어갔는데 한쪽이 안 나와, 재판장에.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재판장에 2번 안 나오면 한쪽이 이겨버리는 거야. 짜고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어떻게 과표를 결정한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는 뜻의 항상 원리가. 자, 그 다음 6번. 자, 그 다음 5번.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정부. 이게 뭐야? 장부야, 장부. 원장. 그래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 장부로 어떻게 하라? 증명되는 거는 믿어준다. 이게 5번을 줄여서 뭐라 그런다? 법인장부. 법인장부의 장이에요, 장. 증명되면 믿어준다고요. 이거 사고에서 뭐라 그래요?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죠?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으면 사고에서 취득가액을 뭐라 그래요? 분양가격. 분양가격 속일 수가 없잖아요. 법인을 통해서 장부로 확인되죠? 분양가격. 이거를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 드디어 나왔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어쩌고저쩌고 신고서를 제출해서 포인트가 검증받았어요. 그래도 검증받은 거는 재판봐요. 5억으로 검증받았다. 그럼 5억을 믿어줍니다. 일단 5억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 그래요. 일단은 믿어줘. 근데 뭐가 나왔어요? 자, 옆에 2번째 줄.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휴 포인트가 뭐다? 밑줄고 조사 결과. 자,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거야. 다운계약서 쓴 흔적이 있는 거예요. 조사 결과 세무서장 또는 통보받은 자료에서 포인트는 뭐다?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안 쓰고 뭐를 쓴다? 확인된 금액. 큰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씁니다. 적은 경우. 그래서 결론은 뭐다? 기억과 니은 중 큰 금액을 과표로 한다. 기억은 뭐다?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야. 옆에 숫자 적어. 5억. 5억이라고 한번 적어봐. 기억. 아까 5억. 5억. 자, 그 다음 니은. 조사 결과.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확인된 금액이 8억. 8억이면 결국 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적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큰 거. 그럼 이럴 때는 5억이 없어지고 8억이 과표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과세표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6개. 자, 그래 심화 어렵게 나왔을 때. 자, 중간에 봐요. 홀라당 넘기지 마세요. 승격은 급해갖고 천천히 하세요. 뭐가 그렇게 급해갖고 홀라당 넘기냐고요. 자, 중간에 꼭대기 적용 대상. 거기 과로 나왔잖아요. 과로. 이게 심화 강의의 과로가 증여 기부. 무상이죠? 증여 기부 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밑줄거 부당이익예산 부인. 부당이익예산 부인이 뭐다? 특수관계인과 짜고 부당한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제외한다. 과로가 제외한다. 그거는 어디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증여, 기부, 밑줄 그어서요. 그 다음 2번째는 부당이익예산 부인. 특수관계인과 짜고 거래를 부당하게 했죠?
그럼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부인, 제외. 자, 그럼 상속증여 받으면 과세표준이 뭘까요? 여기 보세요. 상속증여는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죠? 그럼 뭘로 할까요? 시가표준에. 상속증여는 거래가액이 없잖아요. 그럼 상속세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죠?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뭐다?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합니다. 정부가 결정한 가액. 그 다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어떻게 결정해요?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한다? 1번과 2번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상속증여는 거래금액이 제로잖아요. 제로니까 뭘로 한다? 시가표준액. 그러니까 6개가 딱 돼야 돼. 6개. 6개. 자, 그래서 잘 들어요. 상속증여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제외.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는 거는 6개밖에 없어요. 6개밖에 없다고요. 국수, 공판장, 검증 6개. 자, 이렇게 해서 기본을 잡으셔야 된다고요. 자, 넘어가 볼까요? 딱 6개 나왔네.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사실상 취득가액의 구분 아주 중요한 거래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뭐다? 취득일. 3글자로 취득일, 4글자로 뭐야? 취득시기.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잖아요. 자, 그 다음 사실상 취득가액을 4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과세표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취득일과 과세표준 6개잖아. 1번 국가, 2번째는 수입, 3번은 판결문, 4번은 법인 장부라고 그랬죠, 이거 아까? 그 다음 공경매, 그 다음 마지막은 검증이잖아. 그럼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거는 5개밖에 없어요. 거기 까만 거, 검증은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지 않는다고요. 국수 공판장 믿어주는 거는 5개의 취득일. 자, 그 다음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는 거는 몇 개야? 6개. 6개, 6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는 거 6개 이거. 뭐를 조심하라? 검증. 자, 칠판 봐요. 검증. 취득 시기를 물어볼 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이래요. 이유는 개인 간의 거래니까. 개인 간의 거래야 개인 간 거래. 그러나 이 검증. 뭐를 물어볼 때,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그래서 왼쪽 참고가 나왔네. 자, 취득 시기를 물어볼 때는 계약상. 왜 계약상이다? 개인 간의 거래니까. 그러나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계약상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요. 개인 간의 거래. 맑게 알아듣고 계신가요? 자, 여기 보자고요. 개인 간의 거래야. 자, 이거 계약서죠? 이거 계약서야. 계약서 들고 어디 가는 거야? 지자체에 얼마에 거래했다고 검증받으러 가는 거죠?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는 거예요. 그럼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무원은 즉시 신고 필증을 발급하죠? 그 타법에서 다 배웠잖아요. 안 배웠대, 눈빛이. 자, 그럼 잔금 지급일이 찍혀 있겠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5월 8일이야. 이렇게 찍혀 있어. 그 다음 가격이 찍혀 있겠죠? 취득 가격이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취득 가격이 5억이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찍혀 있겠죠? 이렇게.
계약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찍혀 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뜯겨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5억은 뭐다? 과세표준. 검증받은 거. 일단은 믿어줘요. 그 다음 취득일은 언제야? 취득일은 5월 8일. 5월 8일이 뭐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에요. 취득일은 5월 8일. 이날이 뭐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자, 그 다음 5억을 뭐라 그래요? 사실상 취득가액. 5억을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 5억인데 다운계약서 쓰죠? 5억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을 때는 확인된 금액으로 바뀝니다. 이 5억을 뭐라 그래요? 5억을 사실상 취득가액. 이렇게. 5월 8일을 어떤 날이라 그래? 5월 8일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개인 간의 거래니까. 자, 그래서 그 박스 처리 잘 하세요. 까만 거. 자, 그럼 지금부터는 뭘로 들어간다? 과세 범위. 자, 취득가액의 범위를 배우게 된다고요. 취득가격의 범위를 배웁니다. 취득가격의 범위. 자, 취득가격의 범위. 자, 칠판 보세요. 자, 사실상 취득가액이 있죠? 6개. 사실상 취득가액. 연부로 취득하면 뭐라 그랬어? 연부 금액. 그래서 이 예를 우리는 법용어로 뭐야? 직접 나간 돈. 직접 비용이라 그래요. 직접 비용이라 그런다고요. 5억이 나갔다면 5억이 직접 비용이에요. 여기다 뭐를 더한다? 부대 비용, 간접 비용. 간접 비용을 더하는 거야. 간접 비용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럼 취득 가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억. 이렇게. 그럼 지금부터 뭐를 배운다? 간접 비용, 포함, 제외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앞에 거는 뭐를 배웠어요? 앞에는 과세표준 결정 방법, 유상. 알아들었나요? 두 번째는 취득가격의 범위를 배운다고요. 자, 책 80이죠. 취득가격의 범위. 자, 해당 취득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밑줄 그어요. 직접 비용과 직접 나간 돈, 간접 비용의 합계액. 이게 뭐다? 취득 가격이 되는 거예요. 직접 나간 돈, 간접 비용을 합친다. 이게 전체 뭐가 된다고요? 취득 가격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취득 가격이. 자, 다만, 항상 다만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취득 금액을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았네. 일시급이죠? 할인받았다. 그럼 취득 가격은 뭐라 그런다? 할인된 금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자고요. 5억짜리야. 5억짜리. 한 방에 사면 5억. 이거를 일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일시급, 계약금, 중도금, 잔금 5억짜리예요. 일시급으로 지급하면 4억이야. 4억. 그럼 취득가액은 5억이 아니라 뭐다? 4억. 여러 차례 나누어 주면은 5억짜리라고요. 당초 약정액이. 일시급으로 지급하니까 4억에 샀다고요. 그럼 취득가액은 4억이야. 이 4억을 5글자로 뭐라 그런다? 할인된 금액. 그러면은 이 중간에 뭐가 있어? 할인액은 얼마다? 1억. 그럼 이거는 취득가액에 제외를 합니다. 당초 약정액이라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간 거죠? 돈이 나가야지 4억. 자, 4억을 뭐라 그런다? 할인된 금액,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할인액은 DC 받은 거니까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4억 나갔잖아, 4억. 5억이 아니라 취득가액은 4억. 4억을 뭐라 그런다?
할인된 금액. 그럼 할인액은 제외해요. 돈이 안 나간 거니까 세 글자로 할인액, 네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네 글자로. 세 글자로 할인액, 네 글자로 할인 금액. 똑같은 거예요. 여섯 글자로 할인 받은 금액.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용어 정리 잘해요. 그럼 취득가액은 할인된 금액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갑니까? 2번.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외우지 마세요. 왜 포함할까요? 취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포함합니다. 자, 오른쪽 큰 거를 먼저 보라고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왜 포함하지 않을까요?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니까. 없는. 그러니까 외우지 말아요. 취득과 관련이 있으면 더하고 취득과 관련이 없으면 제외시켜버리고. 자, 칠판 보세요. 자, 건설할 때 자금. 취득에 필요하죠? 건물 지을 때 자금 빌려다 짓잖아요. 내 돈 100% 갖고 짓는 분은 거의 드물어요. 자금을 빌리다. 그럼 이자가 나가죠? 금융비용.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외우지 마세요.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더하는 거예요. 절대 외우면 이거 안 돼요. 이해하고 끝내야 돼. 취득과 관련이 있으면 더하고 포함하고 관련이 없으면 포함하지 않고. 자, 두 번째 할부연부. 취득에 필요하죠? 할부연부 한 방에 못 사니까 할부로 구입할 수도 있죠? 연부로 구입할 수도 있고 필요하잖아. 자, 중요한 거는 뭐다?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합니다. 개인은 제외한다고요. 할부연부 취득은 그래서 뭐가 나가? 이자가 나가잖아. 연체료 이런 거. 그러나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합니다. 왜 제외할까요? 정부가, 개인은 몰라요. 법인은 이자나 연체료를 장부에 기록하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뭐 있다?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도 취득에 필요하죠? 누구만 포함한다? 법인만. 그래서 개인은 제외합니다. 중개보수. 그래서 할부, 연부, 중개보수는 법인 취득만 포함한다고요. 개인은 정부가 몰라요.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개인은 제외, 법인은 포함. 이것만 구분하면 되잖아요. 할부, 연부, 중개보수 취득에 필요하죠? 그러니까 더하는 거야. 누구만? 법인만. 장부로 증명하니까. 자, 그 다음 글씨가 뭐야 벌써? 취득에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더하는 거야. 자, 다음. 자, 4번은 뭐다?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야. 왜 약정해?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조건 부담액이나 채무인수에 갭 투자한 거야. 전세 끼고. 당사자끼리 약정. 왜 약정했어? 취득에 필요하니까. 아파트가 5억짜리야. 전세가 4억이야.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아파트가 5억짜리야. 전세 끼고 샀어. 전세가 4억. 그거를 인수하기로.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야? 5억. 1억 갖고 갭 투자했죠? 이게 5억짜리가 지금 8억가에 알아들었나요? 이렇게 돈 벌기 쉬운 나라가 우리나라에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쌈짓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게, 그죠? 그런 거 주변에 많잖아요, 그죠? 5억에 샀어. 전세 3억 끼고 2억이 내 돈이죠?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야? 5억. 전세금을 인수하기로 다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여기 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벌써 취득이 필요한 거잖아, 글씨가. 취득하는 경우. 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뭐가 필요해? 국민주택채권. 왜 국민주택채권이 필요해? 등기 치려면 채권을 구입해야 돼요. 그럼 서민들은 만기 전에 팔아먹죠? 손해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매각차손. 누구에게 팔아야 돼? 금융기관에게. 다 취득에 필요한 거잖아.
참 이렇게 세법은 할 게 없어. 자, 그 다음 이쪽. 취득에 필요 없는 거.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습만 하고. 그리고 먹는 거 조금씩 먹고, 알아들었나요? 많이 먹으면 이게 졸려갖고 점수가 안 나와요. 조금씩 먹어야 돼.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알아들었나요? 자, 이거는 글씨가 뭐야? 판매를 위한 거. 취득을 위한 게 아니잖아. 제외. 그 다음 전기가스 취득할 때 필요 없죠? 전기가스는 취득 후 이용자가 쓴 만큼 내는 거예요. 전기가스. 3번은 뭐야? 취득 물건과는 별개예요. 글씨가 별개니까 취득 성격이 아니죠? 무슨 성격이에요? 보상 성격. 그러니까 취득이 아니잖아. 그 다음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하나요? 환급받으니까. 환급받으니까. 자, 아까 했죠? 할인액. 그럼 뭐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할인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만 주의하면 돼? 2번. 할부, 연부, 중개보수는 취득에 필요하죠? 법인 취득은 포함, 개인 취득은 제외한다는 거야. 그럼 다 끝났네. 자, 82쪽. 82쪽 나왔잖아요. 기업,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합니다. 당연히 더하죠. 그 다음 니은은 뭐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 법령에 따라 의무적이니까. 왜 의무적이야?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의무적 이런 거를 지출하면 더한다고요. 법령에 따라 의무적이니까. 자, 그 다음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더하죠. 릴은 왜 더해?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니까 더하죠. 그 다음 미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뭐를 취득해야 돼? 국민주택 채권. 그래서 손해나잖아. 매각차선. 누구에게 팔아야 돼? 금융기관.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팔면 짜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가 있다고요. 한도가 있어. 자, 금융기관 앞에 파니까 50만 원이 손해났어. 근데 사채업자에 파니까 200만 원이 손해났어. 그럼 뭐만 50만 원만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요. 200만 원 안 해주는 거예요. 한도가 있습니다.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게 팔았다가 가정하고 마지막 줄 한도가 있어요. 한도로 한다. 그래서 참고 옆에 나왔네. 참고 옆에 나왔잖아요.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 전액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얼마 손해났어? 50만 원. 전액 포함한다고요. 전액. 자, 그 다음 2번은 금융기관 이외 사채업자죠? 1번과 2번 중 적은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예요. 실제 매각 차손 얼마야? 200만 원. 200만 원. 그 다음 2번은 금융기관에 팔았다 가정하면 50만 원. 50만 원. 그래서 둘 중 어떤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적은 금액. 그 얘기예요. 사채업자에게 팔지 말아라. 전액 인정을 안 해요. 짜고 하니까. 자,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쭉 있잖아. 이응, 붙박이 가구. 자, 취득할 때 필요하잖아. 분양받을 때.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을 옵션으로 달죠. 빌트인. 이런 것도 취득에 필요한 거야. 자, 그 다음 지읒, 정원. 이런 부속시설물. 정원도 취득에 필요하잖아요. 다 이런 거 더한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기업, 포인트가 뭐다? 판매를 위한 거. 취득을 위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판매를 위한 거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다. 전기가스 관련이 없다. 디귿, 취득 물건과는 별개니까 관련이 없다. 즉, 취득 성격이 아니라 뭐다? 보상 성격.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한다? 환급받으니까. 자, 그래서 밑에 박스가 딱 나왔어요. 개인, 법인 구분나는 것만 알면 돼. 거기. 까만 거. 할부, 연부, 중개보수는 취득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은 제외.
법인만 동그라미 나왔어요. 출제가 되면 이 덧칠한 게 나온다고요. 할부, 연부, 중개부서는 취득에 필요하잖아. 법인 취득은 포함하지만 개인 취득은 정부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다. 몰라. 그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게 유리할까요? 제외하는 게 유리할까요? 포함하면 취득세는 불리해. 그러나 나중에 판다 가정하면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유리한 거죠. 그죠? 법에 따라 이렇게 포함하기도 하고 제외하기도 합니다. 그 시커먼 거 두 개만 딱 잡아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특수한 경우의 과세표준. (83쪽) 특수한 경우. 자, 특수한 경우에요. 자, 지금부터 읽어보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특수한 경우. 자, 건축물을 건축, 개수, 간주 취득했죠? 간주 취득. 자,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조절은 과세 표준이 뭐다? 증가한 가액이라고요. 종류 변경도 증가한 가액이라고요. 증가한 가액. 자, 중요한 거는 지목 변경은 개인 법인을 구분해야 돼.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증명될 때 법인은 그 비용을 과표로 합니다. 개인은 투기 목적, 증가한 가액. 법인은 공급 목적, 그 비용,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해요. 지목 변경은 원칙은 증가한 가액. 그러나 법인 등이 지목 변경하면 장부로 입증하면 그 비용을 과표로 합니다. 그 다음 종류 변경, 증가한 가액, 과점주주도 뭐다?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해? 취득세 과대대상 총액에다가 지분 비율을 곱하면 취득 가격,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지분 비율만큼. 그러면 자, 세율은 몇 프로예요? 세율은 몇 프로? 간주 취득은 세율은 몇 프로? 2%. 세율은 2% 내는 거예요. 2%.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 세율로 과세합니다. 등기는 과세 안 해요. 소유권이 아니므로. 자, 신재축은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전부 뭐다? 증가한 가액입니다.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죠? 소요된 비용. 나머지 중축, 개수 등은 다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한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목 변경이에요. 지목 변경이라고요. 개인은 증가한 가액이죠? 그럼 증가한 가액이 뭐냐? 이 증가한 가액은 거래 가액이 없잖아요. 즉 시가 표준액 증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은 증가한 가액이다. 밑에 나왔네. 증가한 가액이 뭐냐?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뭐다? 뺀 가액. 뺀 가액이 뭐다? 증가한 가액이란 뜻이에요. 자, 칠판 한번 보죠? 자, 그림 한번 봐요. 자, 지목 변경은 필수예요. 개인은 증가한 가액.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면 뭐다? 소요된 비용. 그 비용으로 가죠? 자, 지목 변경했어요. 전, 대. 1억짜리가 5억 됐죠? 그럼 증가한 가액은 얼마야? 4억. 이거는 개인의 과세 표준이에요. 그 다음 소요된 비용이 얼마? 5천만 원. 이거는 누구의 과세 표준이다? 법인.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달라? 개인은 투기 목적으로 봐요. 1억짜리가 5억 됐죠? 세금 많이 내라. 증가한 가액의 2%. 법인은 증가한 가액하고 관련이 없어요. 소요된 비용의 2%. 법인은 공급 목적으로 봐서 세금이 싸요. 자, 그럼 증가한 가액은 거래 가액이 아니죠? 시가 표준액 증가분이에요. 그래서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보다 전 시가 표준액을 합한 가액, 뺀 가액이 증가한 가액입니다. 자, 83쪽 기본사 한번 보자고요. 밑에
자, 건축, 개수,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기타입니다. 특수한 경우. 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 종류 변경했을 때는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요.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이라고요. 자, 근데 첫 번째 괄호는 조심해야 돼요. 신재축은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신재축은 어디에서 제외할까요? 증가한 가액에서. 그럼 아까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어. 뭐를 과세 표준으로 할까요? 소요된 비용. 제외한다. 어디에서 제외한다? 증가한 가액에서. 제외한다. 증가한 가액. 뭐를 과표로 할까요? 신재축은 소요된 비용. 자, 그 다음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아니죠? 그럼 증가한 가액을 신고하면 정부는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항상 큰 걸로 결정합니다. 6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보다 클 때, 적을 때는 뒤에 지문이 뭘로 나온다? 항상 시가표준액. 클 때는 신고가액으로 나오고 6가지가 아닌 거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참고가 딱 나왔네. 거기 참고 나왔잖아. 신재축만 소요된 비용이란 뜻이에요. 신재축만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전부 뭐다? 증가한 가액을 뜻하는 거예요. 신규를 적으라고요. 신규가 뭐다? 소요된 비용이고 기존은 뭐다? 증가한 가액입니다. 처음으로 신축했잖아. 신규. 그럼 있던 거를 중축했잖아. 기존에 있던 거를. 신규, 신축했다는 얘기예요. 처음으로. 그럼 기존 거를 중축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신재축만 소요된 비용을 뜻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뭐다? 증가한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 잘하고요. 자,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 나왔네. 자, 개인은 투기 목적. 지목 변경은 뭐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증가한 가액. 개인은 증가한 가액이에요. 그럼 증가한 가액은 거래 가액이 아니죠? 증가한 가액은 시가 표준액 증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될 기준으로 밑줄 그어 지목 변경 후 밑줄 그어요.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 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 합한 가액 하면 안 돼요. 뺀 가액이다. 그리고 괄호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착공일 현재 시가 표준액을 말합니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어렵게 나왔을 때 취득일 현재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심화 강의예요. 그래 그 괄호는 취득일 현재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그러면 안 돼요. 공사 착공일 현재다. 그래서 취득일 현재 속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법인장부. 자, 법인장부잖아.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반드시 증명되면은 증가한 가액을 안 쓰고 뭐를 쓴다? 그 비용, 소요된 비용, 공사비죠? 그 비용이 뭐다? 소요된 비용. 소요된 비용이 소요,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지목 변경. 개인은 뭐라고요? 투기 목적 증가한 가액. 개인은 공급 목적으로 봐서 소요된 비용이에요. 소요된 비용. 그럼 증가한 가액은 시가 표준액 차액이라고요. 그래서 증가한 가액을 길게 어떻게 얘기한다?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이에요. 그래서 거기 괄호 두 번째 줄 잘 조심하시고요. 다섯 번째 줄.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은 뭐다? 공사 착공일 현재를 얘기합니다. 취득일 현재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했잖아요. 밑에 4번. 아까 했죠?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요? 자, 칠판 봐요. 어떻게 계산해? 취득세 과세 대상 총액 중에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취득 가격,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박스가 나왔잖아요. 취득세 과세 대상 총액 곱하기 나와 있죠? 나왔잖아. 곱하고 나눈다. 이게 뭐다? 지분 비율이라고요. 네 글자로 줄여서 지분 비율. 그 법인의 주식 총수분의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출자의 수. 이게 뭐다? 지분 비율을 뜻하는 거예요. 10만 주 중에 6만 주다. 법인이 10만 주를 발행합니다. 총수가 10만 주죠? 밑에 적어 10만 주. 그럼 과점주주는 몇 주를 취득해? 6만 주. 6만 주. 그럼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60%. 이게 60%야. 그리고 취득세 과대대상 총액 숫자 적어 100억. 취득세 과대대상 총액만 고른 거야. 100억. 그럼 100억에다 곱하기 어떻게 된다? 곱하기 60만 주 나누기 100. 60%죠? 60%. 그럼 100억 중 100억 곱하기 60%죠. 비율이? 그건 얼마야? 60억. 60억이 취득가격. 취득가격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나옵니다. 자, 칠판 볼까요? 칠판 봐요. 법인이 아닌 자가. 법인이 아닌 자가 누구예요? 개인. 글씨 잘 읽어요. 법인인 자 하면 틀려요. 개인이 건축물을 어떻게 해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했다. 대수선에서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가액이 100억이야. 100억. 그래서 100억 중에 몇 프로 넘게 입증하라? 90%. 90%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증명하면 100억을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누구라고요? 개인. 건축해서 대수선했죠? 그럼 여기 봐 이거. 자, 개인이 건축하는 거예요. 개인이 100억짜리 건축한다고요. 이거를 누구에게 공사를 맡겨? 법인에게. 그럼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죠? 그럼 인테리어 20억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개인에게 맡겨. 개인은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해야죠?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하라. 그럼 총 취득가액은 얼마야? 건축비 100억, 인테리어 20억이니까 총 취득가액은 120억이죠? 120억이잖아. 그럼 이거를 인정받으려면 합쳐서 몇 프로 넘게, 90% 넘게 증명하면 120억을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법인인 자, 그러면 틀려요. 아닌 자. 그 얘기를 하고요. 90%. 이거 어떻게 외워요? 건축하거나 대수선했잖아. 약자가 뭐다? 건대. 건국대학교 공부할 때 건대는 어디에 있어? 대구. 대구. 대파리 하면 틀려요.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 약자가 건대. 건대 어디에 있어? 대구. 50%. 대파리 틀려요. 대구. 50%. 자, 그래서 책에 그 얘기잖아요. 84쪽, 양괄호 3번. 나와 있죠? 자, 포인트가 뭐다?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하라. 그 뜻이에요. 100분의 90만 알고 앞에 뭐를 알아야 돼? 법인이 아닌 자. and 90% 넘게. 이렇게. 숫자가 90%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합니다. 기본서. 자,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정부가 결정한 가액이죠?
그래서 시가 표준에 관한 보통 징수에 의한 지방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정부 결정 가액이라고요.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하면 정부가 보통 징수에 간다고요. 시가 표준액으로. 자,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지방에서는 뭐라 그래요? 시가 표준액. 자, 자산별 시가 표준액 토지 1번 나왔네. 1번 나왔잖아. 법률에 따라 취득일 현재 뭐다? 개별 공시지가. 이거 시가 표준액이에요. 개별 공시지가 언제 발표해요? 언제 공시하냐고요? 5월 말까지 공시하죠? 공시된 가격을 지방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 표준액. 그러나 어렵게 나왔을 때가 2번이에요. 2번, 3번. 어렵게 나왔을 때. 자, 취득일 현재 밑줄 거 해당 연도. 밑줄 거 해당 연도. 해당 연도에 공시가 안 됐어. 해당 연도 공시가 아니 될 때는 짝이 뭐다? 직전 연도. 해당 연도, 직전 연도 이러면 맞는 거예요. 해당 연도에 개별 공시제가 공시되지 않았어. 해당 연도만 알아두는 건 직전 연도 걸 사용하라. 직전 연도가 짝이에요. 자, 해당 연도가 나오면 직전 연도가 짝이다. 자, 3번. 자, 3번은 개별 공시제가 공시되지 않았다. 이거는 아예 공시 안 된 거야. 아예 공시가 안 됐다고. 그럴 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어. 그럼 비준표에 보면 땅값이 쭉 돼 있어. 그거를 참작해서 산정한 가액이 토지의 기준시가라고요. 결국 누가 만들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기준 시가 표준액이라는 얘기예요. 국장이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2번은 뭐다? 해당 연도에 없어. 직전 연도. 3번은 아예 없는 거야. 아예 없는 거죠? 아예 없는 거는 국장이 제공한, 알아들었나요? 제공한 비준표를 보고 결국 누가 만들어?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자체장이 산정한 가액이라고요. 국토부 장관이 산정한다. 안 하면 안 돼. 이건 제공한 거야. 비준표를. 글씨 잘 읽어야 돼요. 자, 넘어가죠. 주택. 자, 주택. 원칙은 공시된 가격. 법률에 따라 공시된 취득일 현재 개별 주택가의 공동주택 가액이잖아. 이게 공시가격 1번이. 지방에서는 시가 표준액. 단독주택은 뭐라 그래요?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 자, 어렵게 나왔을 때 2번. 자, 취득일 현재. 포인트가 뭐다? 해당 연도야. 해당 연도에 공시가 안 됐어. 해당 연도만 공시가 안 됐죠? 그럼 뭐를 써? 직전 연도. 이렇게. 직전 연도 걸 쓰는 거야. 해당 연도에 공시가 안 되면 작년 거를 쓴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건축물. 학원 건물. 건축물은 복잡하잖아요. 복잡해. 자, 신축 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 용도를 참작하여 어쩌고저쩌고 결국 누가 만들어? 세 번째 줄만 알면 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이다. 절대 이것도 국장이 결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이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자, 취득세 과세표준이네요. 자, 뭐만 딱 알면 돼.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원인이 뭘까? 유상. 원칙은 신고가요. 적게 신고하면 시가 표준액. 비교 안 하는 거. 특례, 사실상, 객관적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는 언제나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
그러나 이에도 뭐다?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뭐라고 한다? 확인된 금액. 그럴 때는 이거를 인정 안 하고 확인된 금액으로 갑니다. 6개가 딱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검증, 취득 시기를 물어볼 때는 개인 간의 거래니까 계약상장금 지급일. 검증,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